자, 오늘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 절정 1, 2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정 1 부분을 공부했죠. 그래서 하얀 손수건과 그 아저씨가 하얀 손수건이 아니라 흰 봉투하고 하얀 종이를 통해서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은 바로 절정 1과 2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1과 2에서는요, 갈등. 자, 우리 절정 부분이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절정 2에서는 자, 어머니가 아저씨의 사랑을 이제 고민하다가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이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24번째 줄을 살펴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어젯밤 잘 때에는 어머니가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잤던 거.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 어머니의 복잡한 심리를 우리가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복잡하면 늘 하던 기도를 잊어버렸죠. 자, 오키에게 어머니는 매일 밤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어머니는 나를 재워줄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걸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독교가 이 당시에 들어와 있구나. 이때 당시가 1930년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복잡한 심리를 반영했고요. 어머니는 아저씨의 편지를 받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마 당신을 좋아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일 거죠.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있냐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죠. 어머니는 지금 아저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어머니는 봉건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머니가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15번째 줄부터 16번째 줄 보시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요. 시험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아저씨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아저씨에 대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저씨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뜻이죠. 결국은 본능적인 애정과 봉건사회의 그런 윤리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어머니가 15번째 줄부터 17번째 줄에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마옵시며 이 얘기를 3-4번 반복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요. 바로 본능적인 애정과 기존의 윤리의식, 다시 말하면 한 번 결혼한 사람은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윤리의식 사이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어머니가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를 하냐면 여자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 있는 것,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과서 몇 쪽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197쪽 3번째 줄에 세상이 욕을 한단다. 욕을 한다는 거는 쑥덕쑥덕 되는 것이죠.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하고 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을 포기를 하게 되죠. 또 오키의 장래를 염려해서 왜 오키의 장래를 염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라는 구절이 나와요. 197쪽 7번째 줄부터 8번째 줄. 환양년이라고 욕을 하죠. 또 시대적 분위기에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부정적인 시각에다가 오키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시집가는데 지장이 있죠. 그래서 오키의 장래를 염려를 해서 어머니는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어머니는 사랑을 포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197쪽 2번째 줄부터 9번째 줄 보면 어머니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나와 있는 말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새로 또 가진다는 건 어머니가 재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이 당시가 재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키의 장래를 위해서 너는 시집가도 훌륭한데 못 간다. 왜? 환양년의 딸이라고 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의 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머니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갈등을 겪고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죠. 197쪽 10번째 줄에 보면 혼잣말 하시듯 드문드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지금 선생님이 읽어준 부분 있죠. 시집을 가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너는 손가락질 받는다라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본능적인 감정보다는 현실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8쪽 7번째 줄부터 8번째 줄에 나를 당겨서 꼭 껴안고 가슴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떤 결심일까요? 바로 나에 대한 애정을 표시함으로써 아저씨와 사랑을 포기하려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갈등을 억누르려는 의지를 오키를 이렇게 껴안아 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199쪽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 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구슬픈 곡조예요. 내가 들어봐도 굉장히 구슬픈 곡조인데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이 풍금을 타는 행동으로 드러나 있죠. 이 풍금이라는 거, 우리 풍금 소리가 무슨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나타내고 또 아저씨와의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풍금을 타죠. 이번에도 조용조용히 풍금을 탄다는 건 어머니가 굉장히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죠. 199쪽 13번째 줄을 보시면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조용조용한 풍금을 밤 늦도록까지 계속 풍금을 타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사랑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죠.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서글프죠. 그래서 밤 늦도록 풍금을 탄다라는 건 어머니의 서글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손수건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손수건 하면 눈물이 연상이 되죠. 눈물이 연상이 되는 걸 봐서 이거는 이별을 상징한다. 손수건 하면 뭐가 상징이 된다? 바로 이별을 나타낸다. 또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수단. 왜 손수건이 마음을 전할까요? 바로 손수건에다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그 안에다가 넣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저씨와의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거절의 편지를 손수건 안에 넣어서 보내게 되죠. 손수건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타난 시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시대는 재혼을 허락하지 않죠.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교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자유연애 사상이 그래도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외삼촌은 뭐 요새 세상에 내외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남녀가 서로 얼굴을 꺼리는 것, 이것이 내외하는 건데, 내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만난다는 어떤 자유연애 사상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독교 문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930년대이지만 일제강점기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이 들게끔 이 소설의 배경에 드러나 있습니까? 절대 드러나 있지 않죠. 바로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그런 현실은 드러나 있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가 있고 자유연애 사상이 있고 유교적 가치관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작품에 드러난 시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사랑손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시선, 곱지 않게 본다, 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키의 미래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 포기를 하죠. 그 다음 여자의 재혼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간섭 때문에, 그래서 오키 어머니는 바로 보수적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전통적이다. 그 다음에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어머니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자, 나는 서술자라 그랬죠. 이 서술자는 결국은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왜? 주인공이 아니라 뭐야? 관찰자죠. 관찰자니까 어머니의 심리는 누구의 눈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느냐? 바로 나의 눈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감정을 대신하는 대리인, 바로 편지도 전달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을 거절하는 필연적인 이유. 왜? 오키 하나면 된다. 오키의 장래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 사랑을 포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달자고요. 감정을 대신 전달하는 대리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거절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